첫 번째로 소개할 스타는요. 바로 1990년대 영화 그 나홀로 집에 시리즈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헐리우드 대표 아역 배우 맥컬리 컬킨입니다. God bless you. 너무 잘생겼어. 최고야, 최고. 아, 최고였어. 연기 너무 잘해. burglars who are calling themselves Oh, the cute. Wet Bandits. You know that you're 그 in 입술 there. 봐. This is my house. I have to defend. 커서 보면 도둑들이 좀 불쌍하죠.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진짜 어렸을 때 자기 방에다가 이런 거 많이 설치해봤을 거예요. 저도 엄청 설치해놨거든요. 처음에 얼굴도 저렇게 귀엽고 깜찍한 애가 연기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영화가 나왔어요. 다른 나라들도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오면은 이거 틀어주나요? 네, 나오죠? 맞아요. 네, 당연하죠. 무조건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전 세계적으로 다 봤잖아요. 대박 났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흥행이 되느냐? 전 세계 흥행 수익이 5억 3,3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살 꼬마 맥컬리 컬킨이 원투로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9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당시 맥컬리 컬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하게 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이급이었어. 그렇지. 마이클 잭슨, 마이클 맥컬리 jordan. 컬킨 이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게 더 신기하네요. 진짜 전설이잖아요. 네. 이 사진이 그러니까 199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들을 순장으로 요약한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맥컬리 컬킨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이랑 되게 친했대요. 이 컬킨이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올 화이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이 두 사람 인연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컬킨이 이제 평소 잭슨의 네버랜드에도 자주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Ready? Let's go. You cheer. 우와, 재밌겠다. 이야, 대놓고. 이게 집인데요? 야, 귀엽다. 다 행복해 보인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마크 컬킨 얼굴 어떻게 됐어요? 우선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떡해.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늙었지? 밥은 먹나요? 케빈 어디 갔어요? 얼굴이 너무 변했잖아. 정말 귀여운 케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 때문에 이제 맥컬리 컬킨이 헐리우드 대표 역변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맥컬리 컬킨의 아버지였던 킷 컬킨이랑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난했던 집안이 소년 아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아버지 킷 컬킨이 이제 아들의 매니저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서 지나칠 정도로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시킨 거죠. 아니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계속 나를 영화에 출연시키면서 조금 더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죠.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목소리를 따라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 하시네요? 예, 그런 거 좀 자제해 사과드리도록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몰입도가 좀 깨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기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부부 싸움도 떤 때문에도 싸웠어요. 네, 1995년에 이제 그 킷 컬킨이 아내, 그러니까는 맥컬리 컬킨의 엄마죠. 엄마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을 두고 이제 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컬킨을 힘들게 했던 일이 네. 바로 컬킨이 벌어들인 재산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소송을 벌인 거죠. 아니, 자기들이 번 돈이 아닌데? 컬킨 거 아니에요? 다행히 미국에서는요, 1939년에 아역 배우가 벌어들인 돈을 부모 또는 대리인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는 법, 이제 그게 이제 제키 쿠건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 덕분에 컬킨의 재산을 겨우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좀.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들 돈을 서로 갖겠다고 사온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서 컬킨이 사실상 이제 아버지와 의절을 했는데 그냥 의절을 한 게 아니고요. 혈족 관계 소멸 청구에 소송을 겁니다. 잘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내달라고. 너무 상처가 됐다. 이게 이제 상처가 돼서 몇 년 동안 이제 아예 방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더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약간 매니저를 자처하면서 약간 더 상처를 줬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맥컬리 컬킨은 1994년에 개봉한 영화 리치 리치를 마지막으로 무려 9년 동안이나 이 헐리우드를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다. 그럼 9년 동안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온전한 정말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1998년 생각보다 되게 이른 나이죠. 19살의 어린 나이에 배우 레이첼 마이너랑 결혼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진짜 불쌍하다. 부모님하고 와이프 이렇고 아우 불쌍해. 근데 약물이 중독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잠적한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참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지에서는 맥컬리 컬킨의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약물 중독 때문에 그렇다. 한 달에 이 약물 구입 비용으로만 한화로 약 680만 원, 700만 원 가까이를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던데요. 이게 지금 아빠도 됐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맥컬리 컬킨이요. 8살 연하의 그 태국계 배우 브렌다 송이랑 지난해 약혼을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는데? 루머에 따르면은 현재 재산도 한 200억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헐리우드 최고의 하이틴 스타 린제이 로한입니다. 유명하죠. 엄청 예뻤었어. 맞아요. 정말 예뻤죠. 린제이 로한은 1998년 영화 페어런츠 트랩에서 1인 2역을 했어요. 그래서 귀여운 얼굴 그리고 아주 상큼한 연기력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네요. 죽은 개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제작비가 약 2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1,2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정말 초대박을 쳤고요. 이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 진짜 10대 사이 어마어마한 인기였대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하이틴 영화계의 레전드작이자 맞아. 린제이 로한에게는 전성기를 맞게 해준 영화입니다. 바로 퀸카로 살아남는 법인데요. 비현실적이네요, 약간. 제작비 역시 200억 원 들었고요. 1,4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여서 네. 계속해서 올라가네.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이때 진짜 네, 이상형이었는데. 린제이 로한 그때는 진짜 예뻤거든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을 촬영했을 때 이 린제이 로한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뭐 스무스하게 너무 잘 넘어. 스무스하게 16세를 넘겼네요. 외모만 봤을 때는 정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변의 시기가 따로 있었나 봐요. 더 뒤에 옵니까, 역변이 이분은? 린제이 로한이 무려 6장의 머그샷을 찍게 되는데요. 6장이요? 한 장도 평생 안 찍는데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예뻐, 머그샷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받으면 되게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죠. 처음에 할 때 좀 어색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익숙하니까 하도 많이 찍으니까. 어떻게 먹으셔야 막 웃을 수도 있지? 막 약간 좀 무서운데? 역변의 시기라는 16세는 잘 넘기는가 싶었는데 정작 위기는 20살 때 찾아왔습니다. 성인 되면 또 술과 마약에 손을 대요. 그러면서 거기는 왜 이렇게 마약에 손을 많이 대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헐리우드에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불리게 되는 건데요. 저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현찰에 잡혀가는 집어들고 건데? 싸웠나? 뭐 했지?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 요 소지 혐의로 심각하네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전자발찌를 차게 돼요. 와, 자랑스럽게 드러낸다, 그쵸? 다른 사람들은 약간 숨기려고 하는데 쪽팔리지 않아. 너무 대놓고 무슨 그냥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입고 있네. 와. 그리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역시 또 걸리면서 보호관찰형을 이때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DUI case consecutive. That's 90 days in jail. 그래서 90일간의 실형 선고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2014년에는 자신이 직접 쓴 성관계한 사람들의 명단을 네? 친구와 장난삼아 공유를 하다가 와. 그만 또 외부에 유출이 되고 맙니다. 이거다.
잠깐만. 저스틴 팀브레이크. 마룬 5 있어. 거기 컬린 페럴 아니에요? 콜린 포렐도 있다고? 이거 일부러 부러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리스트를 보면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 있고요. 마룬 5의 애덤 리바인, 배우 잭 에프런, 브루스 윌리스,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이야? 페리스 힐튼. 다양성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그 적는 문화가? 그거 까먹을까 봐 적는 거 아니에요? 굳이 계속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린제 로한 교통사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통사고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일으킨 교통사고만 무려 5,412건. 5,412건. 혼자. 아니 이 양반 이러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환산을 해보면 16살에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매일 2번 넘게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대단해. 안 죽는 것도 다행인 거지.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본인 그 막 잠자리란 남성들의 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5천 건의 자동차 사고. 근데 이렇게 순수하고 맑았던 아이가 이 눈동자 봐요. 그렇게 됐어. 처럼 되게 귀여운데. 끊임없이 사고를 치던 린제이 로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고생 나름대로 또 있었겠죠. 그렇겠죠. 뭐 이렇게 술과 마약에도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인성은 물론이고 외모도 당연히 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머리도 많이 빠졌어. 얼굴이 왜 이래요? 눈이 퀭해졌어요. 입술이랑 주름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됐다. 바로 세기의 꽃미남 배우로 유명하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 얼굴. 타이타닉들 진짜. 아니 뭐 타이타닉뿐만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 뭐 길버트 그레이프 뭐 난리 나서서 난 진짜 다 봤어 나오는 거. 진짜 다 봤어요. 로미오와 좋아했어. 줄리엣에서 어머 거기서 이렇게 그 왜 수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 진짜 다 소리 질렀어 영화에서.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남자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요. 그쵸, 너무 남자 보기에도 너무 진짜 잘생겼어. 남자가 보기에도 예술이죠. 장난. 줄리엣보다 더 이뻤던 로미오. 매번 그렇죠. 타이타닉에서도 그렇고. 타이타닉에서 약간 누나랑 남동생이라고 이모랑 조카 막 이런 거 되게 본의 아니게 막 여배우가 피해를 받죠. 여배우가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고 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여자들이 로망이 생길 수 있다고. 그쵸, 평범한 외모 여자가 이런 남자랑 사랑에 빠지니까 훨씬 더 그런 힐링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했더라고요. 희망이 있어요. 네, 약간.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희망을 가지면 안 되죠, 라라. 라라 지금 결혼을 했잖아. 아니 그때 당시에 희망이 있었다고. 아, 그 그런 거 당시에? 나왔을 때. 아, 그 그 당시에. 영화는 나왔을 때 네가 애기였거든. 무슨 희망이야. 무슨 애기? 아니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실지. 신우이가 나와. 진짜 오늘 매섭다, 매서워 여자들끼리. 디카프리오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4살 무렵 CF나 이 TV 드라마 단역 등에 출연을 하면서 아역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유 귀여워.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요. 너무 특출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 디카프리오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성인이 되어서야 2차 성징이 온 맞아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93년에 촬영한 영화죠.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변성기 이제 걸걸한 목소리가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 20살 때 찍은 이게 거잖아요. 20살이에요? 네, 진짜? 맞습니다. 74년생이에요. 요때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0살 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변성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진짜 꽉 말랐어. 진짜 말랐어. 진짜 말랐잖아. 그때 되게 말랐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성징이 이제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남자 리즈 시절 시작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남편들을 뭐 와이프가 다른 남자 보면 정신 나는데 디카프리오 보면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지. 이게 안 되니까. 인정.
조용히 급이 써. 달라요. 디카프리오랑 저 키아누 리브스까지 이 둘은 진짜 할 말이 없어. 나 둘 너무 좋아했어. 디카프리오가 오히려 꽃 미모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름을 생기게 인상 쓰고 그랬대요. 맞아요. 왜냐면 그 중요한 역할을 안 맡으니까 너무 god민남이라서. 너무 잘생겨서. 네, 너무 진지한 예뻐서. 역할을 못 맡아. 아, 너무 예뻐서. 어떻게 보면 꽃길만 걷던 그한테도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춘 스타의 이미지를 좀 벗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거친 외모라든지 어떤 거친 역할을 많이 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거칠게 변한 중년의 디카프리오 한번 보시죠.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저 위대한 개츠비가 그 디카프리오 40세 때 찍은 영화입니다. 아 진짜 멋있어. 네. 아니 왜 나이 들어도 멋있어.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런데 최근에 엄청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늙어 보이던데요? 그럴 리가. 죄송합니다. 이분 죄송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직업병이네, 직업병. 죄송합니다. 속마음을 얘기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거 네. 어떻게 됐다고요? 네, 이게 실제로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네. 전 세계 여성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는데요. 어느 정도길래? 잭 니콜슨. 아니 잭 니콜슨 같이 잭 니콜슨. 맞네. 사람들이 이거 잭 니콜슨이라고 막 이랬어요. 왓슨 완벽한 전병 아닌가요? 진짜 너무 이쁘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렸을 때는 깜찍하고 지금은 정말로 미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모에는 역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네.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약간 패셔니스타로 또 맞아요. 되게 패셔니스타로 인기 되게 많고. 유명하죠. 그런데요. 인성에는 역변이 있었던 인성에? 모양입니다. 안 돼. 여러분 혹시 영화 그 라라랜드 아시죠? 알죠. 라라랜드의 여자 주인공이 원래는 엠마 왓슨이었다. 그래요? 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이거 제작진을 통해서 아예 밝혀진 내용입니다. 엠마 스톤이 아니었어요? 엠마 스톤이 아니었고 엠마 왓슨에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왜 바꿨던 거예요, 그랬을까? 중간에? 그래서 연락 잘못한 거야. 에마 왓슨한테 같은 엠마라서 2로 시작해가지고. 엠마로 이렇게 잘못 쳐난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공 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라랜드에서 엠마 스톤이 맡은 역할, 그 미아 역할은 원래 엠마 왓슨에게 먼저 제의가 갔었다고 해요. 아, 제이가 갔었다고. 근데 엠마 왓슨이 왜 안 했지? 뜻만 들이고 가타부타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욕심 부렸나?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던지 이러면서 시간만 계속 끌게 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어머나, 있는데. 성격이 별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약간 좀 조짐이 느껴지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엠마 왓슨은 라라랜드의 사전 리허설을 해야 했을 때 그 자신의 거주지인 영국 런던에서 해야 한다. 어이구. 라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제작진에게 좀 어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감독도 아우 진짜 엠마 왓슨이랑은 못하겠다 해서 엠마 스톤에게 캐스팅 방향을 옮겼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이거 좀 아쉽다. 아쉽죠? 아깝다. 네. 아무리 잘 때도 그래도 라라랜드 대박 났잖아요. 초대박이 났어요. 엄청 대박 라라랜드는. 났죠. 그럼 에마 왓슨 배가 진짜 아프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배 아팠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자신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그렇죠.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네. 그 까다로운 그런 태도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에이전트들에게 응? 왜 그 역할을 놓쳤냐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나빠요. 그런데요, 이 캐스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엠마 왓슨의 어떤 인성 논란이 좀 여기저기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었거든요. 뭐였을까요?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논란의 장소가 이제 바뀝니다. 이번에 논란의 장소는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장이었어요. 사실 거기는 이곳에는 쉽지 않은데요? 네, 정말 여러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리고 거라서 관객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너를 안 지키기 어려운 장소인데 여기에서 시간 엄수를 잘 안 했다. 라는 썰이 파다하게 돌았었죠. 얼마나 아니, 안 했지? 근데 원래 이게 뭐 스태프도 있고 네. 뭐 팬들도 오니까 이게 맞아요. 입장 시간이 저는 다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어. 입장 시간이 이렇게 정말 순서대로 분단위로 나뉘어져 있고요. 오. 그때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그 순서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뒷순서인 사람들이 한 바퀴를 더 돌고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엄수가 엄청 중요한데 여기에서 엠마 왓슨이 무려
1시간 반을 지각을 합니다. 그 분 단위로 시간을 써야 하는 장소에 1시간 반을 잘라야죠. 잘라야죠. 원래 아니요. 원래 이런 행사에 원래 그 행사장이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약간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게 뭐 준비가 오래 걸렸는지. 근데 사실 지각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태프들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팬들도 계속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녀의 다음 행동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과 한 번을 하지 않아요. 네? 안 했어? 사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타들과 함께 레드카펫에 서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왜요? 거부하고 내 방으로 와서 찍으세요. 우와. 내 방으로 와서 촬영하시죠. 레드카펫 그 사진을 자기 방으로 와서 찍으라고 했다고요?